안녕하세요. 어코노미TV의 파마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이슈인 금리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긴 한데 정말 쉽고 간단하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재밌게 들어주세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금리입니다. 도대체 금리가 뭐 하길래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춘다, 높인다 하는 건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금리와 관련된 컨텐츠는 오늘 하루만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금리의 정의, 그리고 간단한 작동 원리,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컨텐츠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금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의 사전적인 정의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율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정의는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시간별로 다른 화폐의 가치를 동일하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 들어보셨죠? 원숭이에게 7개의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했더니 화를 내길래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니까 만족했다는 이야기로 잔술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현혹시킬 때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를 놀리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고사성어죠. 그럼 고사성어 속 원숭이는 정말 멍청한 걸까요?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원숭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침에 4개와 저녁에 4개는 다릅니다. 아침에 4개가 저녁에 4개보다 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걸 돈에 대입해 본다면 현재의 100원은 미래의 100원보다 가치가 큽니다. 여러분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봉이 100원인데 그 100원을 오늘 시작하는 시점에 주는 경우가 있고 1년 뒤에 일을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게요. 아마 대부분이 지금 100원을 받는 경우를 선택하실 거예요. 지금 100원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는 100원 이상의 돈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기간에 따라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100원을 받아 그대로 은행 예금에 넣어둔다면 1년 뒤에 102원이 되어 있겠죠. 바로 이 2원,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금리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금리에는 대단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해요. 근데 그런 금리를 굉장히 큰 기준으로 나눈다면 정책금리와 시중금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정책금리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해당되죠. 일반적인 국민이 직접 기준금리로 거래할 일은 없지만 정책금리는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해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정확히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반면에 시중금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리예요. 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아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본적인 금리의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원리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건 금리에도 적용이 되고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표는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과 시장의 수량이 결정이 되겠죠. 금리는 통화의 수요와 통화의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자의 신용 위험과 기간의 기회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 여러 번 돈을 잘 갚은 이력이 있고 돈도 많은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지 않겠죠.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못 받을 위험이 적으니까요. 반면 돈을 제때 갚은 적이 잘 없고 현재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반영된 이자율에 대출자의 신용 위험 등이 반영되어 금리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도 돈을 빌릴 때 각자의 신용에 따라서 1금융권에서 빌릴 때와 2, 3금융권에서 빌릴 때 금리가 다르잖아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100원과 미래의 100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현재의 100원과 미래의 100원이 같아지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는데 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이자이고 시장에서 합의된 이자율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금리를 공부해야 될까요? 왜 경제 컨텐츠를 다룬다는 저희 어코노미 TV 채널에서 초반 컨텐츠로 금리를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죠. 올바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 투자한다거나 결국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경제 위기 이전에는 금리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경제 위기의 선행 지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예요. 대형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도산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갑작스럽게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돈의 흐름을 막아버려서 사회 전체의 유동성이 축소되죠. 결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대규모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발생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오른쪽 표는 미국 기준금리 추이예요.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되고 미국이 취한 첫 번째 방안은 뭘까요? 바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0%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대형 금융위기의 해결도 금리로 시도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기초를 잡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금리에 대한 훨씬 실용적인 컨텐츠를 준비 중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지, 금리가 내리면 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지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